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니까 15번에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토지용을 구분하세요 그랬는데, 토지용 구분은 뭐 직접적으로도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죠. 모든 토지를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눌 때 이 토지용 구분이요, 어느 용에 해당되느냐. 먼저 동그라미 1번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속속 토지로서 법령 소정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요. 공장은 원래 위치 면적을 따지죠.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이 있느냐. 근데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이고 1번 종합. 2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전답과수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 자, 이 동그라미 2번 종합이잖아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 아니니까 뭐다? 종합. 예. 3번 과세기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요. 뭐가 됩니까? 예? 염전, 요거 공장 염전에서 염전은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은 뭐다? 빵 2% 분리입니다. 분리. 예.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얘네들 빵 2%, 0.2% 제일 분리잖아요. 분리. 그 다음에 4번 여객자동차 운수화법 규정에 따라 면허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뭐가 됩니까? 빵 2% 분리입니다. 0.2% 분리. 자, 5번 나대지 잡종지. 얘네들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대지 잡종지는 종합. 나대지 잡종지 종합. 6번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아,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죠. 이거는 상처럼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돼요? 종합. 건축물 나대지를 봐서 종합. 7번이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의 부속토지. 공장 위치 면적 따지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됩니까? 별도.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원래 별도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제외하고 의 시가편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몇 프로요?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우리 이거 사례 연습도 했는데 우리 그죠? 토지용구분 우리 동영모의고사에서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그래서 저거역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 저거역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그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2억,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120억. 그래서 120억 곱하기 2% 하면 2억 4천이니까 건축물의 시가편액 2억이 그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2%, 2억 4천보다 작을 때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했잖아요. 그 사례 문제도 동용할 때. 그래서 전체가 3천이고 그 바닥면적이 200이면 2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이고 3천에서 바닥면적 200을 제외한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종합. 이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있냐 이런 식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면 안 돼요. 그 동영에서 우리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아니구나, 9번입니다. 9번. 요 9번은 있잖아요. 사실 9번은 요게 9번은 이게 사실 최근에 개정이 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올해 개정이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별도나 종합으로 보면 다른 토지와 합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별도나 종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리대상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분리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 면제되면 100% 비과세 면제되는 거고, 또 경감되면 경감비례한 만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나 종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분리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별도나 종합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10번 보시면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분리대상 토지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종중수의 농지, 종중수 임야, 얘들 분리대상 토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있었잖아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있었잖아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거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었는데 이따 나오는데 종농, 매사농의 경우는 분리대상이 되고 임야는 원칙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종중소유 임야라든가 법나하고 지구 구역내 임야는 뭐가 된다? 분리. 그래서 분리입니다. 동그라미 10번은 맞고요. 1번입니다. 금방 나오네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종농, 매사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진개 주업이잖아요.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농, 매사농만 분리대상이 됩니다. 12번 봅니다. 우리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종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정한 업종의 토지들은 얘네들 실내에서 곤란해. 그래서 일정한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가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이 몇 페이지 걸쳐 나오잖아요. 기본세 보면. 자, 걔네들 찍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 것들. 자동차 운전 교육장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죠?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읽을 동안에.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설용 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방송국이나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또 보세 창고용 토지, 또 야적장 이런 거, 법인묘지용 토지, 장사되는 법률에 따른 공원묘지, 그리고 종자 생산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하고 16번 신탁재산 관련 문제 그랬어요. 1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자이다. 자, 누굽니까, 여러분? 수탁자입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이거는 뭐 상처럼 알고 있어야죠. 신탁자는 누가 납세자? 수탁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X고, 앞동네, 뒷동네. 이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자는 각각 다른 납세자로 본다. 이거 맞죠?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토지 신탁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B 토지를 신탁했을 때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 각각 다른 납세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5 맞고요. 자, 앞동네는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앞동네 틀렸고 뒷동네는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중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요. X예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지. 맞습니다. O 앞동네 맞고요. 뒷동네요. 다만 자, 맨 꼭대기에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신탁법에서 병한테 이제 신탁을 했을 때 신탁법에서 신탁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A- 토지 신탁하고 을이 B 토지 신탁했을 때 위탁적으로 구분되는 이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얘네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을 때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하여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체납재산이다. 그럼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B 토지 이런 거 또는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수탁자의 고유 토지고. 자, 그랬을 때
이 B토지라든가 C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다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한 토지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다시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앞동네, 뒷동네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이요. 기억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C군구 하나 구역내에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신탁 토지하고 A, A-B 토지, 신탁 토지와 C 토지요.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합산해요? 근데 A와 A-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하고.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랑 신탁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시니까 3번,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번, 그래서 X입니다. 니은번이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는 각각 합산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뒷동네 니은번은 맞습니다. 5고. 17번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양가로 1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합산문자로 본다. X입니다. 시가 순액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합산문자로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럴 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나온 산출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문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면적비율 아니고 뭐 시가 순액비율로 나눠서 시가 순액비율 6대4의 비율이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뭐 60%는 토지 소유자 갑이, 뭐 40%는 주택 소유자 을이 납세문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양 한쪽 가르친 2번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순액에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네? O, X요.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합산하는 과세순액이지. 항상 주택은, 여러분 보세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항상 합산하고.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야죠. 그래서 여기 건물과 토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이게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합산한 과세순액에 추가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여러분 X입니다. 둘 다 X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8번 보시니까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자, 이게 철거 멸실됐다, 건축물 주택이. 그러면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 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제가 주의라고 그랬죠?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거.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18번은 5입니다. 18번은 5 맞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게 혹시 나온다 그러면 체크 잘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체크 잘 하면서 뭐 눈에 익혀두고 가야죠, 뭐 일단. 자, 눈에 자꾸.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옛날 봄날 어느 날처럼 긴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뭘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뭘 하나 봐도 막 이런 거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막 어떤 내용을 보기 때문에 뇌가 이거를 기억 못하면 내가 생존을 못한다, 이런 그 경각심을 갖고 뇌가 보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봄날에 어느 날, 봄날 막 복숭아꽃 살구꽃 필 때 뭘 보면 있죠. 그때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하기도 귀찮고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뇌가 뭘 정보를 볼 때 있잖아요. 뇌가 정확히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같은 거라든가 무슨 가십거리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볼 때는 그냥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대충 보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뇌가 잘 기억 안 해요. 임시 저장소에 잠깐 저장했다가 그냥 날려버리는데, 생존이 막 절박한 거 있잖아. 내가 이걸 모르면 난 진짜 끝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볼 때는 뇌가 이걸 기억 못하면 저 죽는데, 그러니까 뇌가 딱 그냥 그 뭔가 정보를 딱 하면 그때는 뇌가 정확히 막 저장을 제대로 막 합니다, 막.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자, 눈에 이렇구나 해서 그냥 익혀두면은 뇌가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비슷한 거 나왔다 그러면 뇌가 생존 본능으로 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하나라도 지금은 정독해서 하나라도 눈에 더 찍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외우고 하나라도 막 보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흘려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그런 시간을 없애야 돼요. 하여튼 지금은 하나라도 더 보고 그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보세요. 잘 모르겠어도. 자, 그래서 18번에 오고 19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가액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시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럴 때 뭐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가액 아니라고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사실상 취득가액을 재산세 과세 표준한다. X입니다.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 순액. 다만 토지건축물은 과세기준제 시가 순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곱한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몇 프로예요? 자, 70%입니다. 토지건축물은 70%.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시가순액은 뭐예요? 개별공시가. 주택은 시가순액이 뭐예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들 이제 질문하는 거 보면은 요즘 같은 때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런 질문이 많아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이제 개별 공시가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질문이 나와 있으면 아니 이거 시가순액으로 돼 있어야지 개별 공시가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시험에 내일 모레인데도 기본이 안 돼, 아직 기본이 기초과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는 기초과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듣다가 그냥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막 그 동영 모의로서라든가 마지막 막 이렇게 그 이제 파이널 이런 강의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강의 막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토지 건축물은 과세현재 시가순액의 공정가액비율을 7% 곱한 금액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영 모의고사에서 토지 시가순액은 과세현재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이렇게 돼 있으면 개별 공시가란 말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시가순액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제가 잠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와서 답글을 달아야 돼. 이 수강생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아이고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개별 공시가와 시가순액을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막 그냥 이런 분들을 합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아직까지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은 과세기준제 시가순액이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그 주택의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이게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똑같아요. 주택은 무조건 60% 곱한 금액이고. 선반공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뭐로 합니까? 시가순액으로. 얘는 공정시장가액 곱해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20번 봅니다. 세율 적용의 원칙이요. 자, 취득세 땡땡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를 적용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5.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를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하잖아요. 맞고. 양도소득세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를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적은 거, 큰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양도세는 동일한 대상이 두 개 이상의 세를 당한다.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 자산은 기본적으로 6에서 42%예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근데 다만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얘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40%거든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40%가 또 적용돼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두 개 이상의 세를 당해요. 그럼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네?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큰 거 체크하시고 21번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납기 며칠 전까지 납세고지서 발부한다? 5일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처음에 몇 번 나왔죠?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개시 5일 전까지입니다.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05번 재산세 임의 제4편 국세중 종부세입니다. 먼저 1번 재산세 세율이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가로넣기입니다. 몇 프로요? 4%고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 5%고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거예요? 5%. 고급 선박 5%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고요.
동그라미 2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입니까? 025, 05. 건축물 나오면 항상 세율, 건축물은 건비인데 항상 건축물 나오면 025, 05, 125 세율, 안 오면 주거비례 세율. 했잖아요. 세율할 때 세목별 세율 종합에서도. 자, 얘는 뭐예요? 025, 05, 0.5%입니다. 1,000분의 5, 0.5%예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고. 4번 과밀옥지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하셔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요?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항상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기준이 되는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또 시험에서 자주 바꿉니다.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5년간 표준세율 몇 배?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여러분들.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인 거지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X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5번 보니까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박장, 골프장 4%이다. 그렇죠? 금방 제가 말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빨빨 대답해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 여러분들. 집에 늦게 가시겠네. 6번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제가 이거 맨날 했잖아요. 재산세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농지, 목장이며 007%가 제일 낮고 제일 낮은 거 올라가면 얘네들 중에서 찾아야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것은 고급 선박 5%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별장과 고부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다르죠, 여러분들? 별장은 몇 프로고? 4%인데 고부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고부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이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3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1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지 이후에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에 한 토지의 과세는 외국 정부 토지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면 우리도 비과세고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뒷동네. 자,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을 살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랑 국가지자체가. 근데 만약에 잔금 치르기 이전에 그러니까 취득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나 지자체가 그 재산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용료에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뒷동네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이런 경우는 과세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2번 맞고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요거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뭐한다?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자,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비과세지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비과세지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의 임야로서 뭐한다?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4번 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년제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X입니다, 여러분.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성재산 나왔다. 별장, 고부락장 같은 무조건 뭐다? 과세입니다. 비과세에서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성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죠. 그래서 원래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일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인데 여기서 왜 틀렸냐고요? 별장, 이런 사성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4번 X고 8번이요. 5번이구나. 5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작년에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 번 몇 번 나왔는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세입니다. 이거 과세.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 X고요. 5번 X고 6번입니다. 자연보호법에 따른 공원제한 환경지구 안이면 비과세한다. X입니다. 임야 나오면 항상 임야는 종중수 임야라든가 범 나오고 지구 구역내 임야는 뭐한다? 분리과세죠. 환경에 동그라미 넣고 자, 범 나오고 지구 구역내 임야인데 환경지구 안이면은 이거 분리과세하고 분리과세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예? 6번, 7번이 없다고요? 아, 이거 왜 빠졌지? 아, 그래요? 아, 뭘 하다가 그게 이렇게 날아갔나 보구나. 아, 그래요? 아, 참, 어떻게 하다 이게 날아가 버렸지? 자, 그러면, 내가 보낸 거에 6번, 7번이 없단 말이에요? 번호는, 근데 번호는 8번은 또 있어요? 아, 이상하네. 아, 이거 미치겠네. 자, 그러면, 동그라미 6번,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날아갔지, 이게? 왜 그러지? 자, 동그라미 6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죠? 환경지구 안에 이면은 환경지구 안에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 환경지구 안에면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7번은 보면 7번은 물론 OX로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아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면은 보존지구 안에 여기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면 있죠. 보존지구 안에면은 요거는 이제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하는데 요거 비과세한다고 바꿔서 지금 OX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면은 범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니까 분리과세예요.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이면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이건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보존지구 안이면은 비과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이면은 분리과세. 여기서 맨날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했었던 거. 그래서 작년에도 저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이면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는 분리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분리상 토지라. 자,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이면은 범 나오고 지구 구역 내면이니까 분리과세하고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이면은 뭐 한다? 요거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면. 그래서 꼭 요거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8번 보니까 도로 하천, 또 오는 거 없어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이 있었잖아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이거 비과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동영할 때 제가 좀 자세히 이걸 했었어요. 도로 같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인데 다만 도로에 뭐 휴게 시설, 교통관광 안내소, 주유소, 충전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교통 안전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도로에서. 그랬죠? 요거 동영할 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자.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비과세하고요. 하천 제방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인데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뭐한다? 과세고.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과세고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고. 그러니까 제방은 원래 비과세인데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제방 같은 것은 제방은 원래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제방은 비과세인데 단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 있잖아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요거는 뭐하고 요거는 과세고요.
제방은 원칙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요거는 어떻게 하나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 요거 이렇게. 그래서 제방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뭐 등록 취득세 과세, 등록매세, 재산세 비과세 했고요. 아까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제방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원칙 비과세인데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다.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고. 도로도 아까 좀 더 우리가 동영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그 과세기일년제 행정관 처음부터 철거 명령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대지는 비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시험에 이미 이것도 기출됐던 건데 철거 명령 받은 건축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근데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그러니까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지는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틀린 것은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8번 틀렸습니다. 자, 9번 참 죄송합니다. 8번은 맞고 9번이요, 9번. 아이고, 번호가 이게 눈이 갑자기 오리더릿하지냐.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틀렸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4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인 주택 범위는 재산세 상인 되는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예? 자,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왜 맞냐면요. 재산세에서 주택 범위에는 별장도 포함해요. 별장 포함. 별장 포함. 근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 제외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별장 포함,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는 별장 제외. 그래서 별장 포함 여부 때문에 주택의 범위가 다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재산세는 별장 포함, 종부세에서는 별장 제외예요. 그래서 4번 요거 맞습니다. 5번 보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 납부 기한은 동일하다. 동일합니까, 여러분? 예? 자, 재산세는 분납 기한이 납부 기한 전에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은 250만 원 초과로 동일하지만 분납 기한은 다릅니다. 재산세는 자, 요거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요.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과세기일년제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인 주택의 대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시요. 6번 과세기일년제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대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있다예요?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토지는 1세대 2주택이라든가 토지분은 이런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만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 1세대 2주택자라든가 이런 토지분은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X입니다. 7번이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예? 맞잖아요.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대로 비과세 감면.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2020년 6월 1년제 세대주 갑 남자 35세 배우자 을 31세요. 다음 자료 하여튼 딱 보니까 4살 차이니까 찰떡궁합이라는 얘기인데요. 다음 자료와 같은 종부세 대상인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얼마인가? 단 혼인 전에 이미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혹시 이거 3년 전이라고 돼 있어요? 6년 전이라고 돼 있어요? 6년 전. 6년 전에 혼인하였으며 6년 전에 혼인하였으며 공정시장가의 필요는 100분의 90이다. 자, 그러면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같으면 각각 1세대를 보잖아요. 5년 내 같으면 각각 1세대를 봐요. 그래서 그 기초공제 3억 원 과세금 결정 시에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혼인은 6년 전에 혼인했으니까 각각 1세대를 보고, 그다음에 각각 1세대를 보지 않고 요거요. 또 그다음에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고. 근데 종부세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기초공제 3억 원 안 해줘요. 그리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요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개인별 과세예요. 부부도 근데 어떻게 한다? 개인별 과세예요. 그러면 갑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갑에 대한 종부세, 개인별 과세니까 갑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 합한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공제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자,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안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요? 9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4, 9, 36, 3억 6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역시 부부도 개인별 각각 계산이니까, 자, 공시가판금액 얼마입니까? 7억이요. 공시가판금액 7억에서 자,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또 공정시장가 9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세표준 정합니다. 그래서 각과 을에 대해서 개인별 과세입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혼인한 날부터 만약에 5년 내역 같으면 기초공제 3억 원을 각자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이제 혼인한 날부터 6년 전 혼인했으니까 요건 이제 기초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각 1세대 2주택이니까 여기서 1세대 2주택이니까 기초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공시가판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또 개인별 과세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2020년 귀속 종부세 내 1세대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한별 공제는 80% 범위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된다. O, X요. 네? 이게 이제 법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80%인데 올해까지는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그래서 9번 X입니다. 올해까지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된다? 70% 범위 내에서요. 70% 범위입니다. 그래서 7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9번 X입니다. 7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10번 봅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유예요. 노부모 동부모를 이용해서 학간 경우에는 최초 학간으로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10년이요. 노부모 동부모는 10년. 이 경우 10년 동안은 1세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혼인한 후 몇 년이요?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고요. 그래서 10년, 10년, 그 다음에 5년 가로넣기 하시고요. 11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판금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금방 했잖아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판금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리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을 안 곱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X, 11번 X고요. 12번 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개 소유한 경우에 1세주택자로 보아서 장기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와 기초공제를 3억 원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뭐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그럼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라는 거예요? 갑은 1세대 몇 주택자? 1주택자라고 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부속 토지만을, 그러니까 타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이거 그 토지만을 소유할 때는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맞고요. 12번은 13번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지산세장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다가구주택은 세목별 종합해서 했어요. 다가구주택은 국세에서는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독립하게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물론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원칙은 하여튼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한 채도 있고 등록 문화재 주택도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집이 세 채지만 종부세 계산할 때 1세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4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으로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랬죠? 이중과세 공제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가감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해요? 아닙니다. 된 후에 가감된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14번 기출문제 지문인데 X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중과세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고, 뭐 B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광명시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로 부과하고, 강남구청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로 부과하는데,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차적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부과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으니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와 종부세로.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종부세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할 때 가감조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가감 조정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데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전이 아니라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14번의 X고요. 15번 봅니다.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기억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과 부속토지요. 네? X입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골과세였으니까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네? X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 감면됩니다. 농지, 목장, 용지, 임야 등 분리대상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인 골프장과 고울확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무조건 X예요. 에?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울확장용이든. 또 고급확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잖아요. 토지가 나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한다니까요. 무조건 찍지 말고요. 자, 고율 분리니까 골프장이나 고급확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고율 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고급확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건축물 토지 무조건 대상이 아닙니다. 골프장도 그렇고요. 1번 X고, 미음번 잡종지와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토지는 토지용을 구분해야 돼요. 어느 용에 해당돼? 나대지 잡종지니까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상인 고급택과 부속토지.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 대상이지, 재산세 일반주택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0104등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고급택 포함, 별장 제외, 이건 상식이라니까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이 주택에서 별장 제외, 고급택 포함. 5. 15번 선박은 공기. X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만이니까. 상가 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 고르학생 건축물. X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읒번 공동소유, 지분 균등합니다. 1세대로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주택. 예? 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6억씩 나눠지니까, 12억이다. 6억씩 나눠지니까 주택부는 6억 원을 초과해야지 납세문제가 되잖아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자, 그 공시가 6억 공제하고, 그러니까 기초공제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은 기초공제 3억하고 또 6억 빼니까 실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지분이 균등할 때 얼마까지?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읒번 X고, 치읒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문화재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법 나왔다? 아니죠. 토지가 나왔다? 그럼 항상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임야는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가 돼?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토지는 토지 이용 구분한 다음에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면 종부세상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짐작으로 찍어서 하지 말고 토지 이용 구분은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치읍번은 X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16번입니다. 재산세는 물납에 이용되지만 종부세는 물납에 이용되지 않는다. 네? 봤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방세에서 재산세는 물납은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그래서 재산세 물납되는데 종부세 안 되고. 17번 종부세는 납세문자입니다. 주택 공시가계획이 얼마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납세문자예요? 6억 원. 자 그 다음에 종합은 얼마? 종합합산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이라 단위가 작죠 얼마? 5억 원. 5억 원 초과하는 자고 5억 원 초과하는 자고. 별도 합산 얼마?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고. 80억 초과하는 자고. 요거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비교입니다. 없어요? 26페이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26페이지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26페이지 재산세, 종부세 비교 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한 번 그거 빠졌다고 계속 없는 줄 알고. 자, 여러분. 26페이지 봅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비교인데 과세주체 재산세는 시군구, 종부세는 뭐 국가고. 인적 규성 여부,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종부세는.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예외적 인세 성격이 있어요. 합산 과세하긴 하는데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요.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을 합산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징수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데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과세하지만 납세문자 고의수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둘 다 6월 1일입니다. 납세문 성립시기 그래서 똑같고요. 소액징수면제 재산세는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물납 재산세 허용되죠.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안 되고요. 분할 납부 둘 다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 몇 개월? 6개월 내에. 별장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하고요.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초과도진세를 적용하니까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세율구조 가로놓기입니다. 주택분이요. 재산세는 몇 단계 초과원수율이 정도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원수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원수율이고 토지는 3단계입니다. 별도나 종합 둘 다. 근데 종부세에서 주택분은 자 2주택이야. 빵호 27 몇 단계? 6단계 초과원수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빵6 3이 0.6에서 3.2 빵6 3이 몇 단계? 6단계 초과원수율이고 토지는 다 3단계 초과원수율입니다. 자, 종부세 대상은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토지는 별도 종합만 대상이고 분리상 아니고요. 자,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인데 그래서 보니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별장,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 곱하자 과세평 결정 시 주택 같으면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를 주택은 재산세에서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몇 프로?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종부세는 올해 주택분이 토지분인데 무조건 몇 프로? 네? 90%를 곱합니다. 무조건 90% 곱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몇 프로?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이야.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 초과했을 때 130%. 근데 종부세는 2주택 이하 조정상 지역 이외에는 몇 프로? 가로넣기 몇 프로? 150%.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 20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외우기 좋네. 300%. 3주택 이상은. 그 다음에 토지는 별도 종합이든 150%입니다. 종부세는 원칙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선이 150%예요. 다만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 200%, 3주택 이상은 300%. 요것만 예외예요.
자, 그 다음에 납기는 재산세니까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다르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하여튼 재산세하고 슬쩍 헷갈리게 속여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기획세가 재진이 20%입니다.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20%. 종부세는 종농이 외웠습니다. 농특세가 20%,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잠시 쉬었다가 양도세 1부터 해서 양도세를 이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